다음 주 시장을 흔들 이벤트가 한 주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성적표, 그리고 우리 반도체 두 회사의 실적까지. 하필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에 5.7% 빠진 직후입니다. 오늘은 이 슈퍼위크를 어떻게 통과할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죠.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406포인트, 5.72% 급락해 6,69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5.3% 빠졌습니다. 회복했던 7,000선을 하루 만에 반납한 겁니다. 원인의 뿌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비용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유가. 슈퍼위크. 금리와 실적이 같은 주에 겹칩니다.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 시장이 진짜로 보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펼쳐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와 주택가격지수가 나오고 연준 회의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에는 금리 결정과 의장 기자회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목요일에는 미국 2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애플, 아마존.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PCE가 발표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 일정이 겹칩니다. 수요일에는 SK하이닉스, 목요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하필 미국 금리 결정과 빅테크 실적이 쏟아지는 그 이틀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일본 중앙은행도 같은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한 주에 이렇게 몰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관문, 연준입니다. 지금 연준은 새 의장 체제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올릴 확률은 한때 4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장의 중론은 이번엔 동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번 주의 승부는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니 동결은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읽으려는 건 회견장에서 나올 한 문장입니다. 9월 인상의 문을 열어두는가, 닫는가. 결정이 아니라 다음 문장이 이번 주의 승부처입니다. 왜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물가입니다. 우리 쪽만 봐도 6월 소비자 물가가 3.2%로 5월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를 넘었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심하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오는 PC 물가가 이번 주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은행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75%로 만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고 금통위원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14개월 동결이 끝나고 긴축으로 돌아선 겁니다. 환율은 그 뒤 1,4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에서 시장이 보는 건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돈을 얼마나 더 쓸 거냐는 계획. 업계 용어로 캐펙스, 설비 투자입니다. 이게 왜 우리 계좌까지 오는지 사슬로 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를 늘린다고 발표하면 그 돈은 결국 반도체를 사는 데 씁니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회사의 주문이 늘고 코스피에서 그 두 회사의 비중이 워낙 크니 지수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투자를 줄인다고 하면 이 사슬이 그대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폭락이 바로 이 사슬이 거꾸로 돈 사건이었습니다.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 비용 부담이 부각되자 뉴욕에서 반도체가 밀렸고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7에서 8%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는 그때 시장이 품은 의심에 대한 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증권가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내놓은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읽힙니다.
6,700에서 7,600. 위아래로 900포인트, 13%가 넘는 폭입니다. 이건 방향을 모르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넓게 잡는 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려 드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처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미리 정해두는 것, 이벤트 주간의 계절을 지키는 건 예측력이 아니라 준비된 규칙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부 오늘과 월요일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시나리오를 미리 적어두세요. 올랐을 때와 빠졌을 때 내가 뭘 할지 발표 전에 정하는 겁니다. 둘째, 종목보다 현금 비중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발표 직후 30분은 손대지 마세요. 그 시간엔 값이 크게 튀고 사고팔기가 불리합니다. 넷째, 적립식 일정은 그대로 두세요. 다섯째, 레버리지는 바로 이런 주에 가장 위험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남기라면 네 번째입니다. 이벤트 주간의 가장 강한 무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 결정과 실적이 겹치는 주에는 하루 안에서도 방향이 2-3번 바뀝니다.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려 하면 대부분 가장 나쁜 값에 사고 팔게 됩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규칙은 그 소음을 그냥 통과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할지도 정해두면 편합니다. 봐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회견에서 나온 금리 방향에 대한 표현, 빅테크의 투자 계획 숫자, 그리고 금요일 물가 지표. 안 봐도 되는 건 실시간 호가, 발표 직후 5분간의 급등락, 그리고 결과를 미리 마치겠다는 예측 기사들입니다. 이벤트 주간에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발표 전에 미리 크게 베팅하는 것. 둘째, 발표 직후 첫 반응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것. 시장은 첫 반응을 뒤집는 일이 아주 잦습니다. 셋째, 하루 결과를 보고 전략을 바꾸는 것. 한 주의 소음으로 몇 년짜리 계획을 흔들면 남는 건 비용뿐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정과 확률은 보도와 시장 추정치 기준이고 발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사라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리와 실적이 겹치는 슈퍼위크입니다. 수요일 금리 결정과 빅테크, 목요일 우리 반도체, 금요일 물가. 시장이 보는 건 금리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고 실적에서 보는 건 이익이 아니라 투자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두는 것, 시나리오를 적고 현금을 확인하고 적립은 그대로.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